자, 고등수학 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등식과 미정계수인데요. 항등식과 미정계수 파트에서 일단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정계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식이라는 것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은 등식과 그리고 부등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등식. 그리고 등식은 다시 항등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걸로 나누어지고요. 부등식 하게 되면 조건부등식과 그리고 절대부등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등식의 일종으로서 항등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항등식이 뭐냐라는 건데 항등식이라는 거는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조건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 그걸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인데요. 이게 이제 누구랑 똑같냐면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조건부등식. 이러면 조건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부등식 하면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조건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특별히 항등식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즉 양변이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며 대표적인 예로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나눗셈 그러니까 나눗셈을 쓴 것, 그죠? 나눗셈에 대한 식, 나눗셈을 작성한 것, 또는 인수분해 되어진 것, 또는 뭐 나중엔 더 나아가서 뭐 미분된 거,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지는데, 어쨌든 나눗셈과 인수분해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등식의 형태를 갖게 된다.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 표현. 자, 항등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항등식을 표현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부분인데 항등식의 표현은 모든 뭐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상관없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모든 뭐뭐뭐의 값이 아니라 임의의 무슨 값에 임의의 무슨 뭐뭐뭐의 값에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건 되게 드문 경우인데 어떤 뭐뭐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할 때라고 표현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문자에 대한 즉 이 누구누구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즉 위에 표현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누구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항 속에 저게 문제 속에 들어있을 거고 그 문제를 보고서 저 표현을 보고 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임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에서 항등식임 누구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그 식을 주어진 식을 정리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 골지입니다. 그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마치 그것이 변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ax 플러스 b가 0이 되어지려면 그때의 a와 b 미정계수죠. 얘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어떤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4여도 계속 성립을 해야 돼요. 얘는 항상 몇이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어야지 얘가 0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0이어야지 가능해질 거예요. 따라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 더 나아가서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A, B, C, D 값이 얼마입니까? A, B, C, D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럼 A, B, C, D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하자. 2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의 A, B 값을 정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양쪽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A가 2고 B가 3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양쪽이 똑같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얘를 정리를 해서 A 빼기 2의 X 더하기 B 빼기 3은 0이 되어지니까 이게 X에 대해 정리를 한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즉 X가 변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부분도 0이 되어야지만 0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란 말이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 그럼 요 값이 계속 바뀌어. 얘는 고정돼 있거든. 그 둘을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0이 돼야 되겠고 너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2고 B는 3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그 주어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 항등식의 가장 기본 정의를 통해서 누구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하면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3-3번인데 얘가 성립하도록 상수 AB 값을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XY에 대해 성립. 그러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Y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AX 빼기 3Y 플러스 C는 BX 플러스 BY 플러스 2입니다. 싹 다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Y 플러스 C 빼기 2는 0이 됩니다. 자, 좌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 Y가 바뀌는 거야.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이쪽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되어야만 하겠지. 그래야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A랑 B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연습 문제 3-2번입니다.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뭐 현재까지는 없지만 자, 이 식을 바라보는 모두는요. 식을 어떻게 정리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냐면 이 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그죠? 정상적으로 수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식을 바라보면 x, y, z에 대한 식으로 봐요. 이게 상수처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x, y, z에 대한 식으로 본다고. 이 식 자체를 볼 때. 그런데 그게 k에 대한 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이렇게 쓰면 요 항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x에 대한 1차 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얘를 xa라고 굳이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 ax가 맞는 건데 순서상으로. 근데 xa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1차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대한 식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 문자가 좀 뒤로 오게끔 정리를 해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얘는 XYZ에 대한 식으로 보는 거고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K제곱의 X 플러스 KX 마이너스 K제곱의 Y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KZ 플러스 Z는 2가 됩니다. 2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지겠죠. K에 대해 정리해야 돼. 그러면 K 제곱끼리 묶어줄 거야. 얘가 X 빼기 Y에 K 제곱 이렇게 써지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K로 묶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써지냐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에 K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을 바라보는 건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 정리를 한 방식이 바뀐 거야. 표현 방식이 바뀐 거지. 어차피 같은 식이거든. 근데 아까는 x, y, z에 대한 식처럼 보였는데 얘네가 마치 상수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상수인 것처럼 보이고 k에 대한 2차식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상수, 얘가 상수, 얘가 상수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건 싹 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몇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z가 얼마여야 되고 2여야 하고 z가 2면 x 빼기 y가 2가 돼야 되고 근데 x 빼기 y가 여기서는 x랑 y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ky가 아니라 플러스 ky네. 뭐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어지겠고 x 플러스 y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x, y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더해서 2여야 되고 둘이 같아야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x, y가 1이 되고 z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 곱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등식이 연습에서 3-5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얘기해서 똑같이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예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민이처럼 안 하고 좀 예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자 a 더하기 b의 x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y는 y인데요. 그죠?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얘는 내버려 두면 돼. b-2c의 y인 거야. 자, 여길 전개할 거야. 얘가 얘한테 곱해지는 개념인 거잖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곱해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c-2의 x 마이너스 c-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싹 다 이항해주면 a 플러스 b 부호 바뀌어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c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b 마이너스 2c의 y
플러스 C-2는 0이 되겠네요. 얘가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Y에 대한 식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기 2가 0이어야 하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뒤에부터 풀어 나오자. C가 얼마? 2. C가 2니까 B는 4. C가 2고 B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똑같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Y에 대한 식처럼 보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줌으로써 식의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항은요. 자, 집중해서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A 제곱의 X 있고요. B 제곱의 X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있던 6X가 넘어와서 빼기 6이 돼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 Y항이 있는데 AY 있고요. BY 있고요. 여기서 2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다 눈에도 보이고. 얘가 XY에 대한 식이에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줬고 따라서 얘가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되고 2여야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6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다가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근데 공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AB 값은 어차피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AB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6은 4 빼기 2AB가 되겠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얘를 풀어보면 얘들 그대로 내버두면 얘를 요거대로 해볼게요. 얘에다 대입을 하면 2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이고 빼기 AB니까 플러스 1이고 따라서 7, 2, 14가 되겠네요. 정답이 14가 됩니다. 연습문제 3-7번인데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자 이것도 역시나 이거는 근데 식 정리는 못하고요. 왜 이걸 갖고 들어왔냐면은 그 공식이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공식이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걸 봤어요. 이거를 눈을 되게 흐릿하게 뜨고서 여기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면 이 구조를 어디서 봤어요. 이 구조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C 세제곱은 3ABC와 같다라는 구조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여긴 세제곱되어 있고 여기는 몇이 곱해져 있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K라고 되어 있네. 이거 항등식이야. 갑자기 왜? 수업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나눗셈 인수분해가 대표적인 무슨 식? 항등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는 인수분해식인 거죠. 그죠?
인수분해에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0일 때, 그죠?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성립하기 위해선 K가 3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K가 3인 걸 정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푼 것도 아니고 안 푼 것도 아니야. 맞았겠죠. 근데 이거는 푼 것도 안 푼 것도 과연 이게 올바른 풀이인가? 올바른가? 안 푼만 못하지 않을까? 이게 이런 거 좀 이상하네, 그지? 슈너가 아닌 것 같고. 자, 이것이 올바른가? 그죠? 안 푼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쌤이 왜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정확함이 수반이 돼야 돼요. 여기서 빼놓은 과정이 있어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이건 감으로 맞춘 거야. 사실은 이건 안 푼 거랑 똑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까지의 풀이는 맞췄지만 어디까지나 뭐로 푼 거냐면 감으로 푼 거예요. 감으로. 감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언제지? 이거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A랑 B랑 C랑 같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즉 여기에 3이 자랑스럽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거지. 즉 이 식이 성립할 때는 이런 조건이 붙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하기 위해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이 몇인지 0인지 확인했어야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별이랑 같은지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확인을 했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럼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 동그라미 세모 별을 더해 볼게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0 되죠. 맞나요? 다 사라져서 0 돼요. 그럼 맞네, 그지? 0 되는 거 맞아, 그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3인식이 성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두고 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맞춘 거는 사실상은 감이 좀 대부분인 거고 요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풀어서 맞췄는데 안 푸는 일만 못했다 이러기엔 좀 그런데 그죠? 뭐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네. 시험지 풀 때야 뭐 찍어서 맞추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네, 이렇게 정확함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이제 아까 했던 방법인데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쪽을 비교해서 A가 2여야 하고 B가 3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요 구조에서 X값의 관계를 항상 성립하니까 양쪽이 똑같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언제 학습을 했냐면 중등 1학년 때 학습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 양쪽이 식이 똑같을 때 양쪽을 비교해주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양쪽의 개수를 비교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개수 비교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 이후에 쭉 밑으로 풀었던 것은 개수 비교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스타일만 다 나와서 선생님이 추려가고 푼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아니면 그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 개수 비교법.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럼 x가 1이어도 성립해? x가 0이어도 성립해?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하겠네. 그래?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x에다 0을 대입해. 그랬더니 b는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x에다 1을 대입해. 그러니까 b는 3이 나왔으니까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이죠. 이제 x에다 1을 대입해봐. 그랬더니 a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2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아까랑 값이 똑같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세 번 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1 넣어도 성립하고 100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얼마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야. 수치 대입법. 어떠한 일정한 수를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항등식의 디자인이 결국 이 항등식 문제의 디자인은 세 가지라는 얘기야. 방금 전에 주거나 푼 문제들처럼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주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단순히 양쪽을 비교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는 요 문제는요.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죠? 그럼 분명히 문제마다 간단함의 정도가 달라질 거야.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죠? 즉 양쪽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엄청 복잡해. 그럼 비교 못 하겠죠. 그죠? 그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입하려고 봤더니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또 대입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 풀이의 두 번째 방법, 이게 항등식 풀이의 세 번째 방법이 되겠는데 각각의 문제들은 구별되게 되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양쪽이 비교하기 편하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즉 양변이 완벽하게 정보가 잘 표현되어 있을 땐 개수비교법이 좋을 거야. 그리고 어떤 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좀 이렇게 전개가 안 된 상태야. 그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하기가 좀 쉬워. 그럼 전개하는 게 좋겠죠. 전개해서 뭐 해주면 돼?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x-2에 뭐 x-a에 x-b 이런 거 전개하기 쉽잖아. 그지? 이걸 전개해서 양쪽 비교해주면 돼. 이쪽에 정리되어 있는 식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3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얘를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c가 또 있는 거야. 이게 세 개짜리는 전개하기가 쉽지가 당연히 않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전개하기 쉬운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개수비교법을 하기 위해서 얘를 전개하려면 굉장히 빡셀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고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3-1번인데요. 다음 등식의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x에 대한 항등식이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대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우변을 전개하면은 전개하기가 쉬워요. 꽤 그냥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변 전개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비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얘가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 여기를 전개하려고 봤더니 얘를 몰라요. 그럼 여기를 전개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그렇겠지. fx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쪽을 전개한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이쪽을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주는 개수비교법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단이 얘는 개수비교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얘는 개수비교법이 뭐 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게 풀면 돼요. 얘는 불가능하잖아.
그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봤어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얘를 전개를 해야지 또 정리할 수 있죠. 넘겨가지고, 그죠? 이 항에서 아까처럼 정리하려면, 그죠? 요 위에 풀었던 이런 문제들처럼 다 정리를 해나오기 위해서는 전개를 결국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전개가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왼쪽이. 왼쪽이 전개가 힘들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을 못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수치 대입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얘는 대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하는 거야. 합리적인 추론, 나름 개념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야. 제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dx 마이너스 d인데, 여기에서 사실상 전개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얘 전개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d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렇게. 맞죠? 그래서 d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래야 여기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1과 3이 만나서, 마이너스 3이 만나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ax 제곱이, 세제곱이 돼야 되고 cx 세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a랑 c는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2차는 B니까 보지 말고 1차 볼게요. 이걸 하지 마. 그냥 1차만 먼저 봐. 1차 보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cx 해서 1x가 된 거야.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cx에서 1x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x여야겠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x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2. 그러니까 c도 2가 나왔고 a도 2가 나왔죠. 이제 b만 정하면 되죠. x 제곱항이야.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는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별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야. 나름의. 전개할 수도 없어. 이 항에서 정리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남은 방법은 우리가 배운 게 수치대입법이랑 그 세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수치대입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개수비교법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없었던 이유가 누구냐면 자꾸 얘가 걸렸던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됐던 애를 찾아볼게. 이 식에서 가장 문제는 얘였어요. 그렇죠? 이 친구. 이 친구가 문제였단 말이야. 그죠? 이 친구가 문제였어. 그럼 이 친구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 문제인 건 사라지게 하면 되지, 그지? 맞아? 문제가 되는 건. 그럼 x한테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0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대입해 볼 수 있겠죠.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도 여기가 0이 돼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연립하면 ab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빼주면 2a 더하기 8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b는 얼마가 돼?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ab 값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적당한 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어떤 수를 대입해야 얘를 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ab 값을 미정계수를 정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디자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제 3-2번인데 누군가한테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 결국 얘를 모른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입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얘인 거거든. 심지어 fx를 구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대입을 해볼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x에다가 몇 도 넣어보면 돼? 1도 넣어보면 될 거란 얘기.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를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사라지죠?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대입해도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 대입하면 여기 다 사라지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하면 ab 값이 나왔나?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연습 문제 3-1번은 2번입니다. 이 친구가 그렇죠? 그죠? 전개할래? 그러면 어우 이걸 어떻게 전개해? 언제 다 정리해? 뭐 이런 생각만 들고요.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나 그럴걸요? 아마? 누구나. x에다 몇을 대입하겠어요?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면 좋아.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죠. x에다 1을 넣었어. 넣었더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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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1이야. 굉장히 간단하구나. 그죠? b가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x에다 몇을 넣어보냐면 2를 넣어봤어. 여기 사라져. 사라져. 아니 2 넣으면 c 돼요. c 더하기 1이 x에다 2 집어넣으면 8 돼요. 그러니까 c가 7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 됐어. 자, x에다가 3도 넣어볼까요? 넣어봤어요. 3을 넣어봤더니 사라져요. 3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2가 되겠고 1이 되죠. 2b네, 그지? 2b 더하기 3 넣었어요. 4 더하기 1은 3 넣었어요. 27이 되겠죠. 그래서 2b는 12가 되겠죠. b는 6이 됩니다. b가 6인 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이거 a 어떻게 구하지? 4를 넣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넣어도 돼요. 돼요.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긴 x세제곱 안 나오죠, 여기서는. x세제곱은 오히려 여기서만 나오지. 오직. 그럼 x세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죠. 여기서는 x세제곱이 나오려면 a 이렇게만 나야 x세제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ax세제곱이란 말이야. 얘를 전개한다고 상상해보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요 a가 1이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습 문제 3-3번인데요. 얘가 x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근데 얘를 구해달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만 구해달래요. 왼쪽 전개할 수 없어요. 개수 비교법도 안 되고요. x에 대해 식을 정리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수를 대입하긴 대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뭘 대입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얘네들만 구하고 싶은 거야.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얘네들만 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변만 보고서 좌변은 보지 말고.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네만 남을걸요, 아마? 그렇죠? x에다 1 대입하면 얘네만 싹 남아요, 그죠? 어떤 얘기냐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잖아. x에 1 대입하면 3, 2, 1만 남아요. 맞습니까? 그치? 이런 거야. 개수만 남아요. 개수와 상수만 남아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선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좌변이 1이 돼요. 우변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 a20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입니다. 짝수 번째만 남았죠? 짝수 차수만 남았어요. 2차 항계수였고요. 20차수 개수예요. 그죠? 개수예요. 홀수 차수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황 자체가 상황을 읽어내야 돼.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가 사라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홀수 차수가 다 사라졌어요. 짝수 차수만 남고 짝수 차수의 개수만 남고 홀수 차수의 개수는 다 사라졌어요.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가장 좋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요. 대입하면 여기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렇게 짝수 차수에는 싹 다 플러스가 붙고 홀수 차수에는 싹 다 마이너스가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A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자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냥 플러스 A2가 될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갖다 어떻게 하면 얘네만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얘랑 얘랑 사라지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위아래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주게 되면 3의 10승 더하기 1은 2A0 2A2 2A4 이렇게 가겠죠. 홀수차수나 사라지고 2A20이 되어집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네만 남기 위해서 양변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게 되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20은 양변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의 10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너의 값은 2분의 3의 10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뒷부분의 계산이야. 그냥 계산 자체로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이제 기억을 정확히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자, 연습 문제 3-10번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앞선 시간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만큼이 나오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나 여기에서 저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쪽을 전개할 수 있나요? 전개 못합니다. 그렇죠? 얘를 모르니까. 에이,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제가 계속 그런 상황이었죠. 전개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요. 전개해서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양쪽을 비교하는 것도 안 돼. x에 관한 식이라고 해서 얘를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문제가 x에 관한 다항식이래요. 이거 항등식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식이 지금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자, 다시. 그렇죠. 나눗셈. 대표적인 무슨 식? 항등식. 인수분해식. 대표적인 항등식. 맞습니까? 즉 나눗셈을 표현한 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급이 없어도. 그렇죠? 굳이 이런 표현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얘는 나눗셈. 왜? 나눗셈 하고 있잖아. 나눈 나머지가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한 거죠. 당연히 항등식이죠. 문제에서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 했을 때 공통적으로 전부 다 x에다 3을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애들이. 일단 3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3의 n승에 9-3a-b는 0이 되어지네요. 맞죠? 그러면 3의 n승 곱하기 9-3a-b가 0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겠지. 둘 다 0이던가. 근데 얘는 0이 죽어도 될 수 없어요. 거듭 제곱했는데 0이 될 수는 없어요. 심지어 n이 0이어도 0은 안 돼요.
3의 0승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죠.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러면 9-3a-b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AB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지? 아, 그러면은 이제 연립해서 AB가 구할 수 있는데, 그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얼마를 대입하지? 0도 대입해보고 뭐도 대입해보고 해도 안 돼요. 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나마 AB 단식이 나온 이유가 얘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x에다 3을 대입하는 것으로서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 거거든. 근데 다른 숫자는 3이 아닌 다른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계속 있잖아. 그치? 뭔지도 모르는 이 친구가 귀신 같은 친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뭘 갖다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치? 그럼 A에 대한 식은 못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돼. 나는 A, B 문자가 두 개 있고 식을 하나만 받았어요. 식을 하나만 받았어요. 자, 이 상황입니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개수가 식의 주어진 식의 개수 준식이죠. 준식의 개수보다 많아. 그러니까 식은 지금 하나밖에 없고 AB에 대한 식 하나야. 근데 미지수는 A, B 두 개야. 그럼 미지수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식을 하나 더 찾거나, 그지? 아니면 두 번째 준식을 조건식으로 활용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얘도 기본이에요. 뭐 맨날 기본이래요. 그죠? 기본밖에 안 하는 거야. 고등수학이 그렇지 뭐. 고등수학 상이 그래요. 기본밖에 안 하는 거니까 자꾸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준식을 조건식으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럼 조건식으로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이 식을. 즉 B는 이거 플러스네요. 도대체 부호를 똑바로 아니 옮겨 적는 것도 못하나?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 B는 이렇게 되겠죠. 뭐가 되어지냐면 3A 빼기 9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바꿔줘요. 조건식으로 활용했으면 자, 이 조건식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식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미지의 상수는 두 개인데 식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식을 갖다가 그 미지수의 개수를 저렇게 조건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의 의지냐면 의지가 어떤 의지냐면 그 준식의 미지수를 줄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의미야. 그러니까 B는 3A-9로 고치잖아.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3A-9를 쓸 수 있겠지. 그걸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미지수 상수가 두 개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미지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좋죠.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대입을 할 거예요. B 대신에 3A-9를 데리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3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3의 n승의 x-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의 a-3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얘는 a-3 곱하기 3입니다. 맞죠? 얘는 왜 마이너스가 어떻게 붙은 거지? 둘 다 마이너스가 있었던 얘기네.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x, x.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x n승에 x-a 더하기 3에 x-3이 되어집니다. x-3의 제곱에 3의 n승에 x 빼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양변 x 빼기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지금 뭐 한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자,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양변 나눠주면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다 소거되죠. 그러면 식이 x의 n승에 x-a 더하기 3은 x 빼기 3의 n승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대입해보고 싶죠. x에다 몇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3의 n승에 6-a는 사라지고요. 3의 n승이 됩니다. 그럼 양쪽이 똑같으려면 3의 n승, 3의 n승 나눠주면 6-a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5가 됩니다. a가 5가 되면서 b는 6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5고 b는 6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문제 3-3번의 2번입니다. 자, 조건식 얘기가 방금 나왔었는데요. 뭐 그거랑 위에랑 지금 같은 메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Y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Y, 즉 XY의 차이가 이만큼이 나게끔 하는 그런 모든 XY에 대해서 또 얘를 만족할 수 있도록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준 식의 미지수는 2개예요. 근데 식을 이렇게 준 식이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조건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얘랑 연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얘랑 연립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연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준식이 하나란 얘기야. 그럼 이걸 조건식으로 활용한다고. 그럼 y는 x 빼기 2.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x 빼기 2 플러스 c의 x 빼기 2 플러스 4는 0이 되어집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ax의 제곱 bx의 제곱 a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x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2c 플러스 4. 얘가 xy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겠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가 몇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나 c는 얼마가 되어지고 2가 되고 b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됐습니까? 네. 네. 상수 ABC 값도 정했고 다 정했습니다. 그죠? 자, 기본 문제 3-4번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그걸 써야 되겠죠. 이게 뭔 항등식이냐? 또 항등식 얘기가 없지 않냐? 아니죠. 나눗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니까 인수분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인수분해의 뜻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써보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항등식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얘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상수 PQ 값을 구해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요. 얘 전개해서 얘가 돼야 되거든. 여기 x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잖아. 그지? 여기 2차항이 없어 지금 여기에.
그럼 여기서 4x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사라지게 하려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더 있어야 되겠지. 여긴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이 창이 안 나오겠지. 그럼 다 완성했네.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q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1차 만들 거야. 1차는 여기서 마이너스 16x 플러스 2x야. 그럼 마이너스 14x가 되겠지. 그래서 p값이 마이너스 14가 되고 q값이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얘도. 자, 2번도 같은 얘기인데 2번도 같은 얘기인데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x제곱 플러스 p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있다 이제 이런 얘기야. 오케이. 나머지니까 뭐 remain의 뭐 약자를 써서 뭐 그죠? 이렇게 r자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나머지를 구할 거야. 다시 이 문제 잘 보시면요. p값 구하라고 안 했습니다. 맞죠? 네, p값 구하라고 안 했고 뭐 딱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나머지만 구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쪽을 전개하면 결국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치? 물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r만 남으니까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어차피 왼쪽에 p가 있어서 안 돼.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그러면은 오른쪽을 전개하면 왼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개수 비교로 풀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 그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답 나왔죠?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어? 왜지? t가 1이면 요거 2x가 안 나오는데? 이거 뭐지? 잠깐만. 잘못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지금 여기 나머지를 구하라 했잖아. 그지? 나눈 게 지금 몇 차야? 나눈 수가 2차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쓸 수는 없지, 나머지를.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어떤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낮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2차니까, 나누는 수가 2차니까 나머지 1차예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얘가 px 플러스 p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이때 p가 1인 게 구해진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a의 x 플러스 p 플러스 b인 건데요. 이때 양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x 세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배제.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p가 1이야. p가 1이니까 이제 앞으로 얘는 1이야. 여기는 1이 돼. p가 1이니까 얘는 1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도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b가 마이너스 2야. 요게 나머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 문제 3-5번입니다. x 4승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이 얘기거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나누는 수가 지금 3차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3차식이지, 그지?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최대 2차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 이 얘기고 여긴 지금 나누는 수가 몇 차니까 2차이기 때문에 이때의 나머지는 최대 1차로 설정해서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2차니까 어떤 2차식을 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달라. 이 얘기고 최대 1차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x-1에 x-2에 x 플러스 2가 되겠고 몫이 얼마가 있겠고요. 그 몫은 궁금하지 않다는 얘기야. 나머지만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x 4승 더하기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그 나머지가 어떤 1차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무려 3개나 존재를 해요. 어차피 얘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지도 않단 말이야. 그지? 이건 어차피 배제될 친구기 때문에 x에다 몇을 대입해보고 1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ABC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오니까 그거를 연립해주게 되면은 ABC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그 접근 자체가 일단 첫 번째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지금 그러기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죠. 얘는 왜 힘드냐면 대입할 수 있는 값은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2밖에 못 대입해보죠. 그러면 A, B 내가 미지의 상수는 몇 개인데? 2개인데 얘는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 2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나는 A, B에 대한 식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뭐 여지저지 이제 풀어야 되겠죠. 조건식으로 만들고 막 이런 좀 일련의 좀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일단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고 2 대입하면 16 더하기 16 2 대입하면 16 더하기 16 빼기 8 더하기 6 빼기 3이 되네. 그지? 그래서 32에 24에 30에 27이 되겠네. 그래서 27은 2 대입했으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16 빼기 16 빼기 8 빼기 6 빼기 3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지겠죠. 두 개 묶어서 연립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ABC 값을 구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빼줄 거예요. 둘이 빼주면 A, C가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좌변이 44가 되겠고요. 4A, C는 사라지니까 4B가 되겠죠.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얘네 둘이 어떻게 해주게 되면 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둘이 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식을 다시 맞춰볼게요. B에다가 1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B에다 1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A 플러스 C가 5가 되어집니다. 둘이 빼주면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러면 3A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B가 11이고 A가 5니까 C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요 형태가 완성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5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죠. 얘가 이제 문제인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얘를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이항 해놓잖아요. 그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돼요. x-2의 제곱에 딱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머지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 즉 우변 전개하면 좌변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마인드로 풀어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자. x의 제곱을 맞추게 되면 얘는 맞춰진 거고 3차항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나오죠. 그럼 그를 맞추기 위해서는 플러스 4x 세제곱이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있어야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니까
없어져서 3차항이 안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를 맞춰야 되는데 상수 맞추기가 힘들고 2차를 맞추자 이제. 2차를 맞추려면 4x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16x제곱이 나오죠. 얼마인지 모르죠. x제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스코어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2x제곱이야. 근데 여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12x제곱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x제곱이 사라지겠죠. 여기 x제곱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다 맞춘 거예요. 여길 전개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 b 값을 구하죠. 1차항만 구하면 돼요, 이제. 1차항하고 상수만 구하면 되지. 1차항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만나서 1차항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서 1차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8x에 플러스 16x니까 마이너스 32x가 됩니다. 따라서 a가 3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둘이 곱해서 상수가 되는 거죠. 얘가 돼야 됩니다. 얘가 얼마가 되냐면 48이 돼야 되겠지. 그럼 b가 마이너스 46이 됩니다. 어떻게 독특한 수가 나왔어요? b는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a는 32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얘가 완성이 되죠.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32x 마이너스 46이다.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문제 3-2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스타일이 될 텐데,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그 부분을 떠나서요. 얘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항식 px가 몇 차인지가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모두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가정을 해놓고 풀으라는 얘기야. px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얘는 몇 차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다만 근데 2차 이하에서 성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px가 몇 차일 수 있냐? 2차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px가 만약에 어떤 2차라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px가 만약에 몇 차라면 2차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죠. px가 만약에 몇 차라면 1차라면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뭐만 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p0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는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사용을 했고 얘 대입만 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은 px제곱이야. x 대신에 x제곱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a의 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질 거야. 따라서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이 되는 건데 이제 왼쪽 변 전개하면 좌변 전개하면 a제곱에 x의 4제곱 더하기 2abx의 세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의 제곱인데 얘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과 같아져.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의 x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어야지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수는 0 또는 1이고요. b가 될 수 있는 수도 0 또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겠죠.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만약에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면요. a가 0이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a가 0 되고 b가 0 되고 이렇게 되면요. 다 0일 수 있겠죠. 그죠? a도 0이고 b도 0이야. 그럼 px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수로 만들어진 이런 그냥 상수함수의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A가 1이고 B가 1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가 생겨. 얘가 0이 못 되잖아. 그지? A가 1이고 B가 1이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A가 0이고 B가 1일 수 있겠죠. 그러면 PX는 A가 0이고 B가 1이면 그죠? X 빼기 1이 돼요. 이렇게 되어지겠지. 네. 요게 이제 A가 0이고 B가 1인 케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X는 이번에는 A가 몇이고 A가 1이고 B가 0인 케이스를 해야 되겠죠? A가 1이고 B가 0이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2차 이하의 다항식 PX인데 2차 이하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얘는 이제 할 필요가 사실상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말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3개가 되겠죠. 자, 이제 항등식 파트 마지막 문제 풀이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3-4번인데 여기는 심지어 다항식 fx라고 해놓고 몇 차인지를 아예 안 줬어요. 아까처럼 뭐 몇 차 이하다 뭐 이런 조건도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고 항등식의 구조인데 자, 첫 번째 이 문제의 구조는 일단은 항등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문항의 표현에 다항식 fx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야. 항등식 구조에 다항식 fx, 즉 차수를 안 알려주는 표현이 지금 합쳐져 있는 문제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fx를 뭐 해야 되냐면 가정한다. 이걸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는 때마다 바뀔 거야. 그렇죠? 뭐 내가 풀어본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뭐 시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차피 바뀔 텐데 이런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큰 틀은 그럼 이 큰 틀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야. 아, 항등식 구조에 fx가 몇 차인지 안 알려줬어? 그럼 나는 fx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아예 정리를 해놓으시면 문제가 바뀌어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문제가 바뀌어도. 오케이? 그래서 가정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즉 fx 차수를 안 알려준 경우에 그럼 fx를 어떻게 가정하게 되냐면 fx가 자 이제 차수부터 볼 거예요. 자 여기서 표를 하나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표를 하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의 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좌변, 여기는 우변. fx가 만약에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1차 fx에 x제곱이 들어가잖아. x자리에. 그럼 좌변은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되겠죠. fx가 1차니까 fx 플러스 1도 1차야. 거기에 x가 곱해지면 2차가 되겠죠. 우변은 2차가 됩니다. 좌변, 자, fx가 2차야, 만약에. fx가. 2차에 x제곱이 들어가면 4차가 되겠죠. fx가 2차면 fx 플러스 1도 2차일 거야. 거기에 x가 곱해졌으니까 3차가 되겠죠. 여기는 3차가 돼요. 3차면은 여기는 6차, 여기는 8차가 되겠고, 여기는 4차, 5차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차수가. 근데 얘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등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좌변과 우변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일단 차수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항등식 구조라는 건 왼쪽 오른쪽이 생긴 게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똑같이 생겼음을 의미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수가 일단 어때야 된다? 같아야지 같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유일하게 한 번 같아졌을 때가 있죠. 좌우변의 차수가. fx가 몇 차일 때? 1차일 때만 유일하게 한 번 같아졌어요. fx가 2차면 성립이 안 돼요. 차수가 양쪽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지. 즉 fx가 1차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어떤 1차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좌변은 f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우변은 x 곱하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지겠지. 요게 f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빼기 3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면 ax 제곱 더하기 b는 a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빼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어차피 너는 볼 거 없고 여기 1창이 없네 왼쪽에. 그럼 얘가 몇이어야 되니? 0이어야 되고 얘가 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이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야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3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항식 fx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가장 낮은 차수, 이걸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 fx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립이 여러 번 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일 때 성립 안 하고 2차 성립하고 3차 성립하잖아. 그지? 4차도 성립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낮은 차수니까 얘를 갖고 해달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문제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추가가 되고 조건이 추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풀이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 문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풀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항등식 파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